미분양이 나면 극단적으로 아무나 사주세요. 세금도 안 받을게요. 너무 좋은데요? 양도세 감면도 아니고 면제. 언제요? 공실인상가는 어떻게 정리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몸으로 안 움직이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함께 부동산 투자 시행착오를 줄이세요. 재테크 신선배. 두 번째 사연 주제는 15억 현금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53세 지방 거주하고 있는 5인 가족 주부입니다. 남편 사업 시작한 이래로 자가 매도하고 13년차 무주택자예요. 작년에 서울에 자가 마련하려고 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현재 현금 보유 15억. 늦어진 자가 마련을 반드시 서울에 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강남에 가고 싶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현재 지금 자산 상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금 보유액이 약 15억 원이고 대출은 전혀 없으시고 부동산이 있으신데 구분 상가 12평 2년째 공실이고 수익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갖고 싶으신데 지방 거주자라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현재 경매를 공부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연자님의 어떤 바람처럼 강남, 서울에 20평대라도 좋으니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께서 그것부터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강남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나 그동안 잘 살았다, 성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보상 또는 주변에 보여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기타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강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망인 건 맞아요. 지금 연봉도 본인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라고 하고 계시고 예금 보유액 15억이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세요. 대출도 없어. 그 다음에 수익도 괜찮아. 예금에 15억 정도 있어. 이건 분명히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한 가지 깨름직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조급하세요. 조급하다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조금 한번 태클은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태클 걸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 이분께서는 충분히 하셔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켜보시고 정말 좋은데 잡으셔서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급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53세 주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년부터 실행 결심했지만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지금 아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요. 정말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시장을 볼 때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흐름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불안하고 아쉬움을 느꼈던 그 시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난리가 났을 때예요. 작년. 24년. 네, 그리고 올해 초에도 난리가 났죠. 엄청 강남 쿡쿡쿡 뛰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많이 했느냐, 강남에 대출이란 대출은 최대한 다 끼고 들어오셨거나 후순위 대출까지 받아서 연끌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작년 하반기도 그랬고 올해 지금 627 대책도 나왔잖아요. 정부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이 치고 올라가려면 눌러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강남이 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의 생각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상승 다음에는 항상 조정 아니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분이 불안하거나 아쉬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통장에 이렇게 돈이 있으면 즐기세요. 이 돈 중에 잠깐 빼셔가지고요 여행도 갔다 오시고요. 그런다고 10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남편이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열심히 남편분이 버시고 아내분이 불려오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사셨을 열심히 것 같아요. 하면서 잠깐 보상을 하면서 좀 기다리세요. 사실 강남이 대부분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요때 막 오르는 때 이 불안하고 아쉬움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잠시 시장이 위축되거나 흔들리거나 할 때 다치거나 무너지는 삶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물건들을 잡으시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금은 불안해하거나 그러실 만한 짬밥이 아니에요.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지금 경매 공부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좋아요. 아주 방향 잘 잡으셨어요.
근데 경매로 사든 아니면 그냥 일반 매매 부동산 가서 사든 사실 지금 지방 전주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거주가 안 되면 강남은 못 사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거주든 뭐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당장 서울 올라와서 실거주도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봐요. 그럴까요? 네. 그렇게 사연이 있긴 했어요. 지금 대학생 자녀 두 분이 있는데 이제 실거주는 대학생 자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20평대 소형 아파트라도 강남에 갖고 싶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강남의 실거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이 가능하신 분인 거예요. 오히려 여유가 있으신 거네요.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보내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단 한 가지 제가 경매 공부라고 그랬을 때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분양권 투자하려고 들고요. 재개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계속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재개발 투자하려고 해요. 했던 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경매는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아무 때나 경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무조건 낙찰이 답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 급매물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에만 국한하지 말고 네. 이제 그냥 일반 부동산 매물도 많이 보고 다방면에 시야를 넓혀 놔라.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불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도 늦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 제가 볼 때는 앞선 걸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계신 거라고 봐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지만 지방 거주자로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된 걸 보면서 연세는 있으시지만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 안 돼 보인다. 딱 느낌이 오는 게요. 그래요? 약간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싶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뭐냐면 사실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하세요. 나이대가. 네. 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갑자기 나이 오픈.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지만 지방 거주자라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청약 시장의 각종 조건들이 빡빡하게 되어 있고 서울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발 좀 아무나 와서 사주세요라고 지방 거주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와서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시기도 왔었어요. 그래서 미분양 나면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방 거주자로서 작용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속마음이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불안하고 아쉬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분양이 나면 원래 어느 지방이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미분양이 나면 극단적으로 아무나 와서 사주세요. 세금도 안 받을게요. 너무 좋은데요? 양도세 감면도 아니고 면제. 정말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언제요? 그게 언제 올까요?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앞으로도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 직후, 그 다음에 지방주택이 완전히 박살이 났었을 때 그게 아마 2008년인지 2009년이었을 거예요. 네. 지방주택을 사는 경우에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12년도 때도 양도세 면제 혜택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었어요. 그때 관련돼서 집을 사신 분들은 심지어는 주택수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지금 주택수 이런 거 되게 따졌죠? 엄청 따지고 뭐 오피스텔까지 주택수로 잡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지방장에 주택수 제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거주자로 자격이 안 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방거주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는 현재 상황인데 나중에 서울시장에 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상황이 또 오기도 하니까 이때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 심리 상태가 바로 얼마 전에 급등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박탈감 때문인 것 같다. 박탈감 플러스 조급함? 네, 그런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겠죠. 지금 제가 강남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강남의 가격이 워낙 세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이왕이면 다홍치아마라고 네. 강남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방에서도 이럴 정도인데 서울에 살고 있거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하지 않을까요? 더 하겠죠. 더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다 강남 안 살까요? 부족해서예요.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강남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가고 싶어 하는 동네가 당연히 흔히 표현하는 말로 마용성이잖아요. 그 마용성 정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용성을 거쳐서 강남 이송할 수도 있으니 일단 네. 마용성부터 오는 게 답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강남은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돈을 억지로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용성이라고 하는 동네도 네. 충분히 기회가 있고요.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그리고 또 나이가 어쨌든 50대 초반이시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연끌하거나 대출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마영성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강남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안정적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사람이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투자는 진짜 보수적으로 해야 네, 보수적으로 바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지금 무너져서 돈을 잃으면 보통 재기불능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다시 모아요 이 돈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를 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너무 공감합니다. 지금 예금 보유액 15억이라고 하셨거든요. 서울에 있는 마용성 그런 아파트가 뭐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거기서 그 이상을 내려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땡겨서 받았을 거예요. 내가 마련한 그 집 문을 열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있을지 모르나 문을 닫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생각나는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잘한 선택일까? 이제는 원리금 균등분할이라 원금도 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금리는 안 올라갈까? 이런 또다시 걱정되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너무 숨이 막히는데요. 그런 생각하니까. 그런데 가장 고가로 샀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런 일부에서는 어차피 이전권 지나면 올라. 내가 뭐 길게는 5년만 버티면은 엄청 또 배로 올 거야.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욕망?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되게 화가 나요. 희망 고문이에요. 맞아요.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우상향이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버틸 수만 있으면 나중에 그 결과는 항상 창대하고 해피해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요. 그 기간이 지옥이에요. 저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걸 봤지만 그 중간에 나타나는 그 지옥스러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얘기한 건지 반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한가로 50억을 찍었어요. 근데 5년 뒤에 60억. 그러니까 그 5년을 막 죽어라 버텼는데 10억밖에 안 올랐다. 사실 10억도 큰 돈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막 80억 될 줄 알았는데 60억밖에 안 된 거면 조금밖에 안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나 10억 벌 거 다른 거 할 걸.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요. 떨어질 수도 있나요? 근데 시장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는 거잖아요. 하긴 내가 최고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되게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10억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대출을 20억, 30억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대출 이자와 한 달에 납부하는 원리금이 만만치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1년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에 10억을 모았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냈던 이자나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10억도 아니에요. 맞다. 그쵸? 생각이 짧았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억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억 올랐어요. 네.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5년 동안 이자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납부했나? 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못 해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반대로 시장이 정부가 너무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 5억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나는 최고가에 샀는데 5억 떨어졌다. 네, 근데 최고가에 샀는데 5억이 떨어졌어. 근데 나는 매달 몇 천만 원씩 이자와 원금을 납부를 해야 돼. 자기 분수에 안 맞는 거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이게 바로 제가 표현하는 지옥인 거거든요. 네. 계속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강남도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연자님, 우리 무리하지 말아요. 20억 정도면 사실 마용성이 적당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10평대라도 강남에 가고 싶어요 한다면 네. 강남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10평대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가봤자요.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게, 그래서 또 예를 들어 강남에서도 조금 애매한 데 갔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도 그 결핍 현상이 발생하실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더 모아서 저기 갈 걸.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10평대라도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나 강남 갈 테니까 다 필요 없고 어디 가야 될지만 얘기해줘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30평대, 40평대, 50평대 살고 있는 사람이 널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10평대 살고 있는 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평형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꽝 대신 닭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닭 선택한다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닭 중에서도 오골개가 있을 수 있어요. 제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이, 공실인 상가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공실 상가는 구분 상가라고 해주셨는데, 구분 상가가 뭔가요, 선배님?
그러니까 구분상가라고 하는 거는 코스로 구분되어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 동네에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면 상가 건물 큰 거 있죠. 그럼 거기 보면 뭐 1층에 저기는 순댓국집이 있고 네. 저기는 베스킨라빈스 있고 근데 거기가 호수로 나눠져 있잖아요. 상가 큰데 여러 개가 입점해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 그렇죠. 근데 구분상가 이걸 보면서 제가 더더욱 얘기를 하고 싶네요. 강남 들어가는 거에 너무 포커스 안 맞추셨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왜 그러냐면 구분상가 12평을 사셨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됐고 그 다음에 한 달에 꼬박꼬박 월세를 받고 싶어서 내가 이걸 샀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상가 월세 받는 게 노후의 로망이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은 공실 2년째에 수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말은 부동산 투자 실력이 또는 부동산을 공부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또 뼈 때리시나요? 네. 오늘 약간 매울신인데요, 매울신. 저는 구분상가 12평을 할 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고 그걸 샀는데 그게 틀린 거잖아요. 틀렸다는 얘기는 본인이 부동산에 대한 눈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눈이 없는 걸 가지고 강남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걱정인 거죠. 2년씩 공실인 상가를 내놨어요?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근데 지금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질문과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좀 싸게 내놔도 살까 말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일 쉬운 방법 진짜 싸게 내놓는 거.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2년 동안 이자만 냈는데 그쵸. 손해도 막심하게 보고 팔아야 한다니 이거 그야말로 망투했네. 막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수익성이 없는 이 상가 여기서 무언가 스스로 만들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창업을 해서라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해가지고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걸 봐야 누군가가 와서 미끼를 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무인 카페나 아이스크림점, 전 사업은 모르지만 어쨌든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그냥 이자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본인이 실력도 늘 거예요. 사업을 볼 수 있는 능력이거나 기타. 근데 지금 뭐냐면 공실인 상가는 어떻게 정리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몸으로 안 움직이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절매 하거나 내 사업 하거나 아니면 그냥 버티거나. 그렇죠. 어떤 매장을 내놓고 싶다 또는 우리 집을 갖다가 내놓고 싶다 인테리어 하시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포장을 하셔야 되는데 포장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나는 지금 이 공실을 어떻게 팔지 고민 중이야. 이건 고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집 마련은 강남 마련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이 상가는 조금 더 오히려 이쪽을 더 고민을 해야 맞는 상황이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우선순위로 보게 되면 강남은 후차로 좀 밀려도 될 것 같고요. 네. 공실인 상가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 외에 다른 거를 찾아보시는 단계가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질문 포인트, 서울 진입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강남 입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 거주다 있는데 분양 받을 수 있을까요? 등등에 대한 답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연자님께 오늘 상담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신선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밑에 보이시는 폼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